2025년 2월 9일 이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수익의 예상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수익의 예상을 수익의 발생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계정은 미수 수익입니다, 여러분. 보기 2번에 있는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 비용의 예상입니다.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한번 할 때 다 외우세요, 이렇게. 결산 시까지 비용이 발생했는데 아직 지급일이 아닐 때, 결산 시까지 수익이 발생했는데 아직 받는 날이 아닐 때, 그래서 발생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은 올해 수익이 아니라는 거야. 수익의 이연. 그래서 내년치 수익을 미리 받았을 때 상급 비용은 마찬가지로 올해 비용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년으로 넘겨야 된다. 그래서 이연이라고 해요. 그걸 비용의 이연. 이렇게 정리하면 4개를 다 할 수 있어요. 2번 다음 총 계정 원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 계정이네요. 자본금은 자본이 증가되면 여러분 대변이죠. 이거 1월 1일이니까 기초자본이에요. 기초자본. 자본이 감소되면 차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손익계정에서 넘어왔네. 결산 시에 손익계정 자본금으로 대체하잖아요. 그래서 손실봤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자본금이 지금 8만 원어치 이제 줄어들게 돼요. 58만 원에서 8만 원 빼면 50만 원이 이제 기말 자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실 났다는 거니까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야 이게 12월 31일 날 나오는 자본이 대변에 쓸 일이 없잖아요. 대변은 차변에 쓸 일이 없잖아요. 차변은 자본의 감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손익계정이 써져 있는 거는 차변이 자본의 감소 자리니까 자본금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이고, 결산 시에 자본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수익보다 비용이 컸다는 거죠. 수익보다 비용이 크면 우리가 단기 순손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번 보면 단기 순이익이 8만 원 발생했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손실로 바꿔야 돼요. 단기 순손실. 그래서 58만 원에서 8만 원 빼면 50만 원 남게 되고, 50만 원은 다음 연도에 기초 자본이 되겠죠. 예. 마감할 때 58만 원에서 8만 원 빼니까 50만 원이 차기 요리 됩니다. 나머지 다 맞아요. 3번 다음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바드럼 계정의 대변에 기록하는 내용으로 모두 바르게 나열한 것은? 바드럼 계정입니다. 바드럼은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을 때 차변에 쓰잖아요. 그러면 대변이라면 뭐예요? 어음 대금을 회수했을 때, 만기가 돼서, 또는 어음을 중간에 할인했을 때, 회사가 자금이 부족하면 가지고 있던 바드럼을 매각할 수 있잖아요. 할인 요체하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한테 어음을 폐쇄해서 넘길 때도 바드럼이 없어지죠. 대변은 바드럼 계정, 대변은 바드럼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소 계정이잖아요. 자산이니까. 그러면은 가나라가 되고, 어음의 발행은 지급어음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바드럼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의 정답은 가나라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다른 말로 재고자산의 단가 계산 방법이라고 그래요. 단가 또는 원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원가,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뭐가 있어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는, 해당이 되는 거,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는, 그러면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정액법이 됩니다. 얘는 감가상각 방법이에요.
보시면 되고 감가상각 방법도 여러분이 외워놓으셔야지 좋아요. 정액법, 정률법, 그다음 이중체감법, 그다음 연수합계법 이런 것들을 외워보시면 됩니다. 이게 재고자산의 단가 파악 방법, 개별법, 선입, 이동, 총, 후입 이렇게 외우듯이 감가상각 방법도 외우세요.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결산 시 인식해야 하는 대손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보도록 하죠. 단기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1,000만 원이고 그 채권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대요. 근데 남아있는 잔액이 6만 원이래요. 그러면 인식해야 될 대손상각비는 대손상각비 충당금 만들 때 보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설정할 설정액은 추가 설정액을 매출채권이니까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거 이걸로 매출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1% 빼기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 10만 원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회사가 얼마 가지고 있어요? 6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만 보충하면 돼요. 예. 4만 원만 보충하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정할 대손상각비는 결산 시 인식해야 되는 대손상각비는 4만 원이 된다. 10만 원 빼기 6만 원. 6번. 다음 중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로 연결된 것으로 옳은 것은? 영업의 비용이면 계정 과목을 외우면 편한 거죠. 그러면 나라 이렇게 되죠. 가하고 다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자 비용하고 외환 자손 나라 6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7번 다음의 부채 중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수 없는 부채는 그랬어요. 가수금이죠. 가수금은 그 결산 시에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면 안 돼요. 임시 계정이거든요. 가수금이란 알 수 없는 돈을 받았을 때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이고 결산 시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면 적절한 계정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계상될 수 없다는 말은. 8번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의 순서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의 순환 과정은 거래가 발생되면 붕괴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장부에 옮겨줬고 정기 그 다음에 수정제 시산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결산 정리분계하고 정리분계 끝나고 나서 수정했으니까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하고 장부를 마감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는 거는 3번이죠. 수정이라는 말이 정리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바뀌어 있잖아요.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 나오면 쉽죠 여러분. 유동부채잖아요. 3번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외상매입금 장기미지급금 여기에도 뭐 사채도 더 외우고 플러스 임대보증금도 외우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보기에 계속 나오니까. 10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회계상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생기면 회계상 거래라고 그래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다음에 종업원 채용하거나 그 다음에 뭐 약속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회계상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약만 했다고 1번 돼 있죠. 1번은 회계상 거래 아니고, 그다음에 상품이 화재로 소실됐대요. 화재로 소실되면 이걸 회계상 거래예요. 자산이 지금 없어지고 재해가 발생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이거 거래라고 안 하죠, 여러분? 회계상대 거래라고 그럽니다. 계약서 작성한 거는 작성만 한 거지 급여가 나간 게 아니니까 거래 아니고 이거 계약만 체결한 거잖아요. 11번.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되려면 먼저 유형자산이 비유동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1년을 초과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회사 업무용으로만 보유하면 돼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는 재고자산.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기본 요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를 감가상각비의 3요소라고 그래요. 그게 취득원가, 내용윤수, 잔존가치.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에요. 처분 금액은 감가상각비 산출과 관계가 없어요. 13번. 다음은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단한 목적으로 회사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이래요. 이를 회계 처리할 경우 차변에 기재될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회사 직원하고 식사했죠? 그럼 이거는 복리후생비지.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하면 기업업무 추진비고.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매출 총이익을 구한 것으로 옳은 것은? 매출 총이익의 공식을 외우면 되죠. 이 공식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입니다. 근데 이 매출원가가 어떻게 돼요? 기초상품 플러스 단기 매입 이렇게만 쓸게요. 그 다음에 팔고 남은 거 기말 상품. 이게 팔려나 그럼 원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매출 총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다. 매출하고 남은 돈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러면은 매출액 이렇게 돼 있고, 그 매출원가 계산해야 되는데 기초, 그다음 매입, 기말. 그럼 계산해봐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 670에서 그 매출원가를 계산해 보면 계산기 써야 돼요. 당연히 예, 465만 원. 그럼 670에서 465만 원을 빼면 되겠죠? 205만 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종업원 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 경우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될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예수금은 미리 급여를 줄 때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받아뒀다가 나중에 국가나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받은 돈을 말해요. 그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보험료하고 관계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세금하고 관계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돼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예수금으로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공제합계죠. 예. 계산 다 해놨네. 34만 8천 원이라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죠. 그래서 이걸 예수금으로 처리하죠. 예. 그래서 급여 회계 처리하면 차변에 대변에 예수금, 그 다음에 통장으로 나가면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